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증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너무 격차가 심한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돈은 설날에 자식 조카 세뱃돈 주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 있으면 충분함.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거. 저는 고등학생한테도 인사를 해요. 근데 인사했는데 대꾸 안 하면은 다시는 안 해요. 남 잘 되면은 배 아프지 않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냥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산층이 아니라 얼마나 베풀 수 있느냐가 중산층의 기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연 제목은 바람직한 중산층. 이게 제가 옛날에 진짜 썼는데 아무리 봐도 잘 썼더라고요. 이게 다시 봐도.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SNS에 뭐가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녔냐면은 이거 쓸 당시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생각하는 중산층에는 뭐냐면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할 것,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할 것, 남들과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 공분에 의원이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를 꾸준히 할 것. 이게 중산층 기증이래요. 그래놓고 그 나쁜 기자가 호도를 했어요. 호도. 뭐예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증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쓰레기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쓰레기를 만들었어, 순간. 그래서 내가 너무 격차가 심한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는 외국인 친구가 되게 많거든요. 제 외국인 친구들 저보다 돈 훨씬 많이 벌고 싶어요, 진짜. 응? 제 싱가포르 국립대 있을 때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에서 되게 명문대에서 박사를 되게 일찍 받고 포닥으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진짜 천재예요, 천재. 그 친구는 원래 퀀트라고 금융 딜러 트레이딩을 하다가 거기서 막 뭐 연구에서 2, 3억씩인가 3, 4억씩 받고 있다가 그게 너무 지루해갖고 다시 박사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논문 쓰면서 논문을 되게 잘 쓰니까 오전에만 연문을 하고 오후에는 스타트업 해갖고 미국 가려고 계속 딴짓밖에 안 해요, 진짜. 예? 계속 딴짓밖에 안 해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중국 온 친구들 꼬셔갖고 결국에는 미국인들이 독일 친구인데 미국인들이 중국어 배우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결국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결국에는요. 훨씬 우리보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설문조사를 했고 이 프랑스는 퐁피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거래요. 예?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 썼겠죠. 심지어 그러고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은 공분에 의원이 참여하고 우린 촛불 집회로 대통령도 퇴학시킨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잽이나 돼요, 얘네들이? 게임도 안 되지? 그다음에 요리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습니다. 뭐 프랑스 요리도 뭐 세계 1위겠지만 저는 이렇게 미국도 살아보고 싱가포르도 살아보고 캐나다도 살아봤는데 뭐 제가 프랑스 요리 많이 안 먹어봤지만 우리나라 일단 발효 요리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생물 요리가 많고 우리나라도 요리를 어디 가서 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손맛이 들어간 간장게장 얘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푸아그라가 밥도둑? 제가 프랑스 여행 신혼여행 갔었거든요. 달팽이도 얼마 먹으면 질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 우리 골뱅이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안 된다고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말하는 외국어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은 어원이 얘네가 다 이제 영어랑 독일어랑 프랑스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뭐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뭐 비슷한 단어가 더럽게 많아요, 진짜 보면은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건 거의 다 커뮤니케이션 거니까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자랑 일본 말이랑 중국말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한자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낮아진 거여서 우리가 좀 이점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진짜 미국 애들이 중국어 배우는 거랑 우리랑 중국어 배우는 거랑 속도 차이가 한 10배 차이 나요, 제가 볼 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좀 빡쳐갖고 저도 썼거든요, 이거 보고요. 제가 짧게 썼는데 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첫 번째는 1번은 돈은 설날에 자식 조카 세뱃돈 주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 있으면 충분함. 예? 여기는 뭐 자가 몇 평을 말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했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산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베풀 수 있느냐가 중산층의 기준인 것 같아요. 당장 왜냐면 친구 돈 주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한테 야 10만 원 써, 그러고 주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설날에 우리가 세뱃돈 주잖아요. 그때 10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고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요. 응?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유는 운전할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나면 일단 멈추는 정도,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인사하는 정도.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근데 그 여유라는 게 또 하면 금전적인 것밖에 안 떠올라요. 근데 제가 그 싱가포르랑 캐나다 살면서 되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차가 서 있으면은 차들이 되게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구간에서는 멈춰요. 막 쌩쌩 달리는 구간은 안 멈추고 일단은 차가 멈춰요. 제가 그래서 택시 잡으려고 횡단보도에 자주 서 있었거든요. 차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들이 왜 안 가나. 나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 건너는 거 기다리고. 내가 옛날에 캐나다 갔을 때도 문화적 충격이었던 게, 그냥 그건 한적한 동네에서 내가 그 차고 앞에, 가라지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차가 있길래 당연히 우리나라는 어때요? 차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소중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차는요. 그래서 내가 차가 먼저 가라고 양보를 당연히 나는 걸어 다니는 서민이니까. 에? 차 탔으니까 여기 중산층이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기다렸어요. 근데 그 사람도 계속 날 기다리고 한 몇 분을 둘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계속 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계속 가라고. 가라고 나도. 그래서 내가 결국 가긴 갔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조금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저는 이게 뭐 다 경험한 건 아니지만 무단횡단이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좀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서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좀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막 뻑큐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예? 미국은 저는 돈은 많지만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달랐어요, 캐나다랑.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좀 상식적인 건데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물리 용어 중에 이제 가역, 비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역은 뭐예요? 되돌아갈 수 있는 거. 비가역은 뭐예요? 한번 반응이 일어나면 못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랑 사람이랑 부딪히면은 차는 다시 피면 돼요. 보시면 되고.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항상 우선순위에서 이게 가역인지 비가역인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위험한 행동보다 여러분 차에 쳐서 죽는 게 훨씬 많아요, 매일같이요, 그냥요. 우리가 조금만 이런 의식이 있으면은 모두가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거. 저는 이제 악착같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생한테도 인사를 해요. 중학생한테도 하고. 예? 좋잖아요, 인사하면은. 예? 근데 인사했는데 대꾸 안 하면은 다시는 안 해요. 제가 또 기억력이 되게 좋거든요.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예?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타고 내 뒤에 올 때 얼른 가고 문 닫아요, 내가. 왜냐면 아파트 들어갈 때 그거 키 누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기다려주거든요, 들어가서. 근데 그런 사람 있으면 바로 올라가요, 그냥요. 얄짤 없어요, 그냥. 그다음에 정치는 이게 뭐 빨갱이, 뭐 꼴통, 뭐 이런 감정적이 안 쓰고 선거 때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정도.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선거 때 공약 보면. 근데 여러분, 선거 때 공약 보죠? 한심해갖고 좌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한심해갖고. 편가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편가를 수가 없을 정도. 누가 누군지 심지어 알아볼 수도 없어요. 공약이 똑같아갖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진짜 공약 한 번씩 꼼꼼히 봐보세요. 공약 같은 것도. 예? 그 다음에 4번 여가는 본인이 평균 이상으로 하는 잡기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 됨. 그래야 나중에 은퇴해도 지루하지 않음. 폼피 대통령이 악기라 그랬는데 굳이 뭐 아낄 필요 없으니까 게임이어도 돼요. 근데 게임도 여러분 아시죠? 똑똑해야 잘하거든요. 굳이 나는 게임할 때 양민으로 게임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좀 잘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가 트롤이 되고 싶진 않아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팀플레이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고영성 작가님이 뭐였더라? 워크래프트인가 와운가 뭐 아무튼 해갖고 세계 2등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끝내 1등을 못 이겼대요. 끝내. 저는 그래서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좀 그렇게 잘하진 못하거든요. 저도 못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세계 수준까지는 못 해봤는데, 저는 나중에 고영성 작가님이랑 은퇴하면은 그 우리 사무실 꼭대기에 오락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락을 하면서 살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우리한테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부만 하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10인치 테레비를 모니터로 게임을 한번 해보려는 게 제 개인적 아주 야무진 소망입니다. 제가 딴 거에는 돈을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110인치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스피커 같은 거는 뭐 극장에서 쓰는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예? 그런 거 갖다 놓고 오락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와서 몇 판씩 시켜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 개방의 날도 할 거고, 예? 전 또 항상 나누잖아요. 공유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여러분들도 사평 열심히 쓰고 항상 뭐 친구들한테 독서 권유하고 그런 친구들은 오락도 열심히 제가 시켜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지식 수준은 학력은 중요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함. 잘 배우기보다는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함.
제가 이거는 좀 얘기한 게 제가 되게 아파트가 비싼 동네 살거든요. 되게 비싼 동네 살아요. 제가 그때 제가 월세 살았었는데 반전세 살았었는데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집 나올 때 문이 이렇게 조금 벌어진 거예요.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벌어진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자꾸 내가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만 이렇게 위아래로 다 벌어지고 나머지 문은 안 벌어졌어요. 누가 봐도 그게 나쁜 소재로 써서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 여기 찍힌 자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벌린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내가 본드로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본드로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갔다 오더니 문을 통째로 갈아달래요 나보고 그거를요.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싸움이 난 거야. 내가 이거 페이스북에 썼었는데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안 봤는데, 에? 도대체 문 기스난 거랑 나랑 유명한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내가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훅 좀 보내보라고 그랬어 내가 계속요. 내가 자기가 조카가 10명 있다는 거래 걔한테 나도 당신 같은 이모가 10명 있다 그랬잖아. 나도 똑같이요. 아무튼 막 계속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건축하시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오더니 이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어떻게 고쳤는지 알아요? 본드 붙여주고 끝냈어요. 그분들이 막 되게 막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고 막 자식들도 다 막 연구대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여러분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쉬워요. 응? 절대 안 쉬워요. 이제 6번째. 외국어는 영어는 우선 잘 읽고 구글 검색이 더 편했으면 좋겠고 말은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 없고 떠듬떠듬 하면 돼. 맞아요, 여러분. 말은 떠듬떠듬 하면 돼요. 예? 떠듬떠듬 해도 여러분이 결국에는 중요한 게 그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맥락이야, 맥락.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의사라고 칩시다. 영어를 못하는 의사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영어를 엄청 잘하는 고등학생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외국인을 만났어요. 외국인 변호사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냥 영어를 잘하는 고등학생일 때나 영어를 못하는 의사일 때랑 누가 대화를 많이 할까요? 영어를 못하는 의사가 대화를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단어를 많이 알고 맥락을 알기 때문에. 똑같아요. 한국말 잘하는 고등학생이랑 한국말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랑 의술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용이고 맥락이에요. 여자친구들 만약에 메이크업 갖고 외국인 여자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하죠?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디스 대 하면서 풋 히어 막 그러면서 브러쉬 막 이러면서 블랙 화이트 그 다음에 색깔도 화장품 다 써 있잖아요. 뭐뭐뭐 코발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대기할 수 있어요. 2시간도 대기할 수 있어요. 2시간도. 주제예요, 주제. 그 다음에 결국에는 쓰기랑 읽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간적인 부분, 내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말하기가 훨씬 중요하겠지만 듣기가 쓰기 읽기가 되면 여러분 뭐든 할 수 있어요, 사실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에서 유튜브 하는 친구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나레이션 없이 그냥 자기가 어디서 뭐 배운 것들, 읽은 것들 그냥 자막으로만 만드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슈 정리해주는 친구들도 많고 그 친구들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근데 돈 많이 버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영어로도 여러분 똑같이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읽기랑 쓰기가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뭐 읽기랑 쓰기 잘하려면 어떻게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보고 딸딸딸 많이 외워야 됩니다. 고 작가님이 요즘에는 좀 그 출판 때문에 바쁘셔서 영어 읽기를 좀 중단하셨는데 한 최근 4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막 스티븐 핑거랑 나심 탈레브 같은 책들을 계속 영어로만 읽으면서 그 영어 읽기 내공을 엄청 쌓으셨어요. 그렇게 한 3-4달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씩 꼬박꼬박 하고 나니까 읽기가 되게 쉬워져 갖고 그냥 일반 책들은 되게 쉽게 봐요. 그냥요. 한국 책 보듯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전 배경 지식이 그만큼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정보 접근 가능성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만나실 거예요. 이제 7번째는 문화예술은 어디든지 놀러 갈 때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지역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를 공부하고 더 깊게 살펴보는 데 문제가 없는 정도. 그냥 제가 살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도 살아봤고 캐나다도 살아봤고 뭐 싱가포르도 살아봤는데 제가 맨날 무식해갖고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거를 많이 못 배웠어요. 이런 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일은 하고 공부는 했겠지만 어때요?
풍요롭게 살진 못했죠,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에 오면은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줄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빈곤한 거죠, 정신적으로. 저는 중산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그래서 그 유홍준 교수님인가요? 그 문화유산답사기 쓰시는 분이요? 제가 그래서 서울편 사놓고 못 읽었어요. 왜냐면 그 서울에도 여러분 뭐 궁도 많고 릉도 많고 많잖아요. 저는 그 경복궁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무식해갖고요. 나중에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가면 내가 설명해줘야겠다 살았는데 나중에 딸내미 데리고 갈 때 다 읽고 갈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거요. 그냥 가는 것보다 그렇게 읽고 가면 볼 게 여러분 훨씬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집트는 갈 때는 책 3권 읽고 가서 좀 재밌게 봤어요. 거기 막 가이드보다도 설명 더 열심히 해주고 막 내가 가갖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공부하면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진짜. 8번째는 독서는 몇 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 읽어도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눴으면 함. 그렇게 하려면 요약이 가능해야 함. 여러분 읽고 나누는 즐거움. 제가 아까 했잖아요. 아까 1번이었죠. 돈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지식을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써갖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뭐 유튜브든 뭐든 뭐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허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나라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읽질 않으니까 그 요즘에 성인 40%는 여러분은 좀 아니겠지만 성인 40%는 뭐예요?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니까 뭐 굳이 책을 안 읽어도 뭐 유튜브를 봐도 유익한 걸 보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여러분 뭐 자기 개발 위해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냥 자기 지적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풍요로움을 어때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뭐 그거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랑 고 작가님이 하는 게 그거 읽고 나누는 거예요. 읽고 나누는 거. 이제 고 작가님은 한 내년? 올해 말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못 읽는 책들 있죠? 출간 안 된 원서들. 그걸 읽고 많이 조금 알려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이제 격이 어때요? 확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출판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양서를 가져옴도 있지만 저희가 해외 작가들을 인터뷰를 다 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풀 거예요. 무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 따지면은요. 근데 일단은 많이 여러분이 그런 걸 접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요. 9번째, 건강은 계단을 자주 이용하고 틈틈이 스트레칭하고 가족끼리 자주 산책하고 보양식이나 약에는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 계단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 23층은 못 올라요, 계단으로. 그거는 강연을 못 해요, 그러면은요. 강연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거 어디지? 그거 뭐냐? 그 전철들. 여기는 좀 추가하면은 저는 운동을 좀 이렇게 돈 주고 배우고 있거든요. 예, 전문 트레이너 분들한테 저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운동을 좀 돈 주고 한두 번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스장에서 막 으쌰 하고 막 데드리프트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다 뭐 데드 하려 그러는 거 내가 볼 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그 어설프게 배워갖고 자기의 골격계를 썩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있어요 진짜. 그런 거 좀 다 배우면은 되게 좋아져요 건강이. 마지막으로 남 잘 되면은 배 아프지 않고 축하해주거나 최소한 좋은 자극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후진국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그분들이 뭐 다 살펴본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상당히 오래 살고 박사하신 분들이랑 좀 물어봤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대요 그거를요. 남 잘 되는 걸 죽어도 못 봐요. 남 잘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죽어도 못 봐요. 아주 배 아파 죽을라 그러죠 그냥. 막 배 아파서 병원 가야 돼 내가 볼 때. 실비도 안 되는데 그런 거 그렇죠? 그거 알아요 여러분? 로또를 맞으면은 행복해질 거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거 100% 거짓말이에요. 다 100% 행복해져요. 다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거의 대부분이 행복해지고 근데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행해지는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주변 사람이 확 불행해져요 다. 그 사람 혼자 잘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심리예요 그거는요. 웃기잖아요. 나랑 하등 상관없는 일에 누가 로또 맞았다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면 그게 좀 거지 같지 않아요 그게?
그냥 남 잘 됐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실력이에요. 제 주변에는 당연히 고맙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잘 됐다고 저 진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래서 똑같죠. 저는 항상 그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친구들이나 인생에 이렇게 선배님들을 만나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선 본인부터 부자가 되시라고. 그 다음에 나랑 협력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본인도 부자가 못 되면서 무슨 나랑 협력을 하냐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뜻이 착하면 제가 조금 도와주죠. 그래서 본인이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저랑 협력을 하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뭐 저도 뭐 박사님과 뜻과 동참하고 싶겠습니다. 왜요? 왜 동참하고 싶은데 저랑? 다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는 본심을 숨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진짜. 고 작가님이랑 저랑 일단 우리 가족이랑 우리 딸내미랑 채아, 결이, 겸이부터 다 부자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많이 벌 거니까 충분히 많이 버니까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저는 월급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건 다 깔 수도 있어요. 월급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때 이익 쉐어를 다 한다니까 우리 직원들이랑요. 좋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잘 돼. 여러분보다 무조건 우리 직원들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은 뭐 그 우선순위에서 저한테 잽도 안 돼. 우리 직원들한테 잽도 안 돼,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세계 평화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돼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에 이제 여러분이 한 3순위 되네,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들면 꽤 높은 거예요. 뭐 저한테 관심을 있고 우리 책을 사본 독자들, 우리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돼야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우리가 퐁피드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퐁피드 뭐 5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 애매모호하게. 예? 우리는 훨씬 자세히 됐잖아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저는 뭐 이런 게 만약에 잘 돼서 다른 뭐 저보다 이렇게 통찰력도 있고 인생에 또 조예도 깊으신 분들이 어때요? 뭐 자기만의 인생의 중산층 기준 10개씩 돼보면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가 한번 확 퍼졌다가 사라지는 것도.